자, 이어서 해볼게요. 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리액트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const on submit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prevent. 자, 이가 뭐죠? 이벤트죠. 프리벤트 디폴트는 어떤 하는 일을 막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여기다가 폼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풋도 하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넘버라 쓰고,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조금 EREM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걸 0으로 설정하면 이제 이렇게 0이 나오는 거죠.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타입이 이제 버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밸류 확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타입 같은 경우는 얘는 서브밋.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제 제출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서브밋이라는 거는 제출할 때 쓰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의 계산, 개수. 그러니까 소수가 몇 개냐, 소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안쪽에다 구현을 해줄까요? 서브밋 소수의 개수. 그래요. 여기다가 안쪽에다 구현합시다. 바깥쪽에 구현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안에다가 한 김에 const 폼이라 쓸게. 그 다음에 이점 타겟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거는 이제 폼 창을 말하는 거겠죠. 폼의 넘버의 밸류가 그 다음에 이 밸류를 트림까지 제거한 밸류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랭스가 길이가 0이다 라는 건 뭐예요? 입력이 안 된 거잖아요. 하고 자, 폼에는 이런 게 있어요. useRef를 쓰지 않아도 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산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 이제 뭐 없어요. 아직 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const number라고 쓰고요. value as numb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초기화 시켜주고 이 값은 값이 아니라 이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 포커싱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제로 상태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 없잖아요. 지금 소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임 넘버 넘버스 카운트 이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숫자를 받았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코드 좀 가져올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get prime number count 요거 구했었죠? 넘버. 그러니까 숫자를 넣으면 어떤 특정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온 서브밋을 제가 바깥쪽에다 구현했죠? 여기 안쪽으로 와야 됩니다. 정도. 바깥쪽에다 빼지 마세요. 요 안쪽에다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et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prime numbers coun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확인 밸류 확인. get prime on submit 함수 실행되고 지금 오타가 있나? read property undefined value 밸류를 지금 읽어올 수가 없다. value as number placeholder input 창 네임까지 네임으로 식별을 해야 되니까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하나만 쓸게요. 된 것 같은데. get prime number count 요런 함수가 지금 없잖아요. 요거는 참고로 이제 만들어 줘야죠. 요걸 그냥 다 가져올 거야 아예. 최상단에 구현을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당시 입력한 숫자는 이렇게 나오고 소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100개 100 입력하면 당시 입력한 숫자는 100입니다 하면서 소수가 지금 225개다. 그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25개다. 만약에 10 하면 10은 아까 4개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수의 개수가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준 거죠. 근데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숫자를 좀 많이 늘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초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1000만 이상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준 건데 그런데 확인을 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오래 걸리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과를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는 건 알겠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상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어떤 삭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자에 규칙이 있는데 여기다 숫자 1개를 넣으면 그러면 숫자 1개가 나온대요. 거기에는 규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숫자 8을 넣으면 갑자기 200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숫자 8을 또 넣으면 200이 나오고, 이번에 숫자 9를 넣으면 12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어떤 상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상자한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8을 넣었어요. 자, 그럼 8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자 주인이고 어떤 과학자가 와서 이 상자는 당신밖에 조종할 수밖에 없다. 자, 당신이 우리 연구를 도와주면은 상자를 한 번 작동할 때마다 뭐 주겠다? 우리한테 돈을 준대요. 1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과학자가 8을 요청했어요. 자, 8을 넣고 결과를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린대요. 한 달. 자, 여러분들이 200이 나온 거를 한 달 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얼마 번 거예요? 100만 원 번 거죠. 그죠? 자, 근데 조금 더 멀고 싶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8을 또 하나 넣어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8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200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8을 100번 넣던 2000번 넣던 결과가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자에 8을 넣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8을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기억이라는 걸 하고 있다가 과학자가 또 요청을 하면 8을 안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8을 넣지 않고 내가 과학자들한테 200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만에 얼마 번 거예요? 100만 원 번 거예요. 이게 바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어떤 상자가 굉장히 느리고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출력값이 규칙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한 번은 해봐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8을 넣고 200이 나왔다. 그러면 기억을 하는 거예요. 8을 넣을 때 200이 나오네. 그러면 8을 넣을 때 200이 나오네 라고 기억을 해놓고, 두 번째 요청 때 9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9를 딱 넣어보는 거예요. 오래 걸리겠지만 12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죠. 그럼 8을 넣으면 200이 나오고 9를 넣으면 120이 나온다. 그러면 과학자가 여러분들한테 8을 넣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8을 넣지 않고 200이라는 값을 그냥 뭐예요? 이거 200 나와요 라고 바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최초에 한 번은 한 달 걸린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째부터는 1초로 준 거죠. 자, 요게 바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 리액트에서는 use 메모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use 메모라는 기법이라고 있어서 그 기법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는 오래 걸리는데 다시 한번 입력했을 때는 번개처럼 나오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작성한 코드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됐습니다.